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의원의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성 의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의회 사무국장 윤여성.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의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현 의회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헌록 의정 홍보팀장입니다. 김준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민석 의사팀장입니다. 홍광섭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팀장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교삼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구현하고자 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및 2차 정례회 등에 대비하여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높은 국내외 연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지원 역량 강화 및 의회 사무국 직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전문 교육과 직원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큰 틀에서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해 매월 중구 소식지에 의회 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상황을 게재하였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방송사 및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제9대 중구의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중구의회 주요 의정 활동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중구의회 의정의 추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정의 기여도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 포상 등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으며 공직기관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관과 속기직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결혼 발생 시에 외부 전입 공모, 시공개 채용, 의뢰, 집행부와의 인사 협약을 통한 상호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여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그동안 1회의 한 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를 개의하여 총 8회 65일간의 회기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안건 처리는 조례안 67건을 포함한 총 11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원안 가결 92건, 수정 가결 9건, 부결 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기 운영 추진 계획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위해 한 차례의 정례회 개의와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중구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준 높고 전문적인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2024년 의정활동 지원 현황으로는 각종 서류 제출 요구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구민 중심의 정책 의제 발굴에 힘썼으며 총 34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입법 지원하여 수준 높은 정책 의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원님들이 정책 및 의정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불편과 지역 현안 문제 해소에 앞장서는 정책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회의 속기 후 세심한 규정과 검수를 거쳐 투명한 의사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 및 공개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중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회 사무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성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예. 윤여성 의사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의원님들 보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주요 업무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대회 홍보 강화에서 중구의 의정 홍보 영상을 약 4, 5개월 전부터 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이제 영상을 보고 예. 그 영상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처음 만들어서 만점은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90점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90점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60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구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그 홍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의 문제예요. 그 의원들 11분이 좀 단합한 모습, 또 의장님이 주축이 돼서 좀 하나가 된 모습을 좀 영상에 담았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번 그 국외연수 갔을 때 그때는 뭐 같이 함께 11분이 다 가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뭐 영상 그 제작팀이 일본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영상을 좀 찍어서 거기에 좀 삽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영상 제작이 아마 8월 말경에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연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영상은 이제 직원들의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걸 삽입시켰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이제 소통을 저희들이 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또 국내 연찬에 가셔서 뭐 그 연찬 열심히 연찬하시고 네. 하시는 부분도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네. 내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영상들을 제작할 계획이니까 한 2년에 한 2년 번 후에? 정도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6쪽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번에 의회 우수 인재 채용에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모범 공무원 성과 우수자 및 우수 부서 표창 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2024년까지는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성과 우수자 및 우수 부서 표창 제도가 없었나요? 그거는 이제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우수 부서 선발은 매년 연말에 네. 그 선정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이제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우수 부서에도 포상금이 지급됐던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제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국가 이제 포상 의뢰를 해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 공무원은 몇 인 추천하고 있는 거죠? 모범 공무원은 한 명을 선발하고요. 예. 우수 공무원은 저희들이 2명. 그리고 이제 그 우수 부서 한 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17개 시도에 그 타의회에 준 이런 그 모범 공무원이라든지 성과 우수자에 대한 표창하는 네. 부분을 좀 획기적인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좀 접목한다면 직원들이 좀 사기 진작에 더 초석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당부드립니다. 네, 예. 타 시도라든가 그런 거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뭐 네.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네. 저희들이 도입해서 직원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홍보 현황에서 예, 예. 5쪽에 그 중구 소식지의 의회면이 몇 면이 지금 홍보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중구 소식지에는 한 면 정도가 실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8면인가 되죠? 14면인가 14면이에요? 12면인가 되고 있습니다. 12면에서 네. 의회가 한 면 네. 그 홍보를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타구라든가 이런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봤는데 서구 같은 데는 이제 의정 홍보지가 한 40여 면도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홍보지. 그래서 서구의 이제 의원님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지면을 한 4페이지 정도 지면을 할애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 정도. 근데 우리 홍보진은 좀 매수가 좀 적다 보니까 우리한테 할애하는 부분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적잖아요. 예,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하셔서 우리 권리를 좀 예, 찾자 우리 이거죠.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예. 좀 더 홍보 구정 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내년 좀 1월부터는 해보겠습니다. 예. 최소한 2면 이상 네. 좀 홍보할 수 있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예. 그 기사에 이제 게재할 때 보면 네. 그 뭐 정례하는 모습, 뭐 임시하는 모습 이런 사진만 지금 홍보가 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11명 의원들이 네. 뭐 한 2명씩이라도 뭐 1월에는 어떤 의원 이런 활동하는 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좀 홍보해주면 어떨까 좀 건의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의원들이 그 활동하는 모습이 홍보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신속하게 해주세요. 예, 의원님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 뭐 네.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제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신문 등을 통한 홍보 실적에 예, 예. 2023년도에는 1,607건이었고요. 또 2024년도에는 1,271건으로 보도됐거든요. 예, 예. 약 330건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지금 그 미도래된 11월, 12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2023년도는 이 12개월을 이제 총괄을 해서 통계를 낸 상황이고요. 요 2024년도는 우리 행감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9월 30일자 아마 네, 기준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네. 한 3개월간의 대한, 이제 네. 보도 자료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내면은 뭐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그 의정 시책 홍보 광고료 그 언론사에 지급해주는 네. 규정이 네. 그 55만 원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어느 신문사든지 1회 홍보비로 55만 원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23년도에도 보니까 3,85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집행해 주는 만큼 저희들의 또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홍보 보도 부분도 저희들이 매체별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좀 해서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13쪽에 보시면은 의회 자료실 의정 연구용 도서 구입비 현황에 보면 예, 예. 구입 비용이 연도별로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2023년도에는 도서 구입비가 얼마를 집행했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를 예,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 총액, 부분이 예, 좀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좀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의 의장 유공구민 표창 현황도 지금 쭉 나열하다가 끝쪽에서 2023년도 두 건만 이렇게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이거는 2024년도에 표창 현황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기죠?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2023년하고 2024년을 좀 네, 구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좀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장님 27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고문 변호사 약정 현황에 보면 지금 법무법인 원이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유병진이라는 변호사님을 그 선임하면서 예. 왜 3개월이라는 이 갭이 생겼을까요? 아마 요 기간은 이제 법무법인 원에서 이제 사임 의사를 내서 그 사임
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선임을 할 때 바로 선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을 바로 선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뭐 이제 못했냐고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희들도 뭐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변호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걸 뭐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이 늦어졌습니다. 유병진이라는 변호사를 저기 네이버에 찾아보니 네. 이분이 행정 전문 변호사는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개인회생 그 전문 변호사거든요. 근데 행정에 이 변호사가 맞습니까? 이 3개월 동안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그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야지. 이분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개인 회생을 위한 그 전문 변호사거든요. 요 분이 어디 이제 행정기관의 그 인사위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좀 참여했던 부분이 좀 부장님 있었던 그거 가지고는 것 안 되죠.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여한 거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행정을 대변해서 이분이 저기 변호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저기 이분이 혹시 그 변호한 그 내용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자문 받은 내용 혹시 있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자료를-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살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저기 선임돼서 저기 그 자문은 몇 건이나 받았나요?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그 드리겠습니다. 예산 그 고문 변호사 예산 집행 내역은 네. 지금 그 124만 190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해 요청.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 정지를 선언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할 계산을 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옥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고문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펴주시고요. 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김옥현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고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관련돼서 하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청원, 진정 등 민원 서류 접수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하고 네. 하는데요. 총 한 2년여에 걸쳐서 한 14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네. 요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접수되면은 이제 의회 의사팀에서 접수를 해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각 그 해당 상임위에 이제 통보를 해주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제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가 그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이제 그 대부분 요 민원 사항이 이제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 사항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 이러한 민원이 의회에 접수됐다. 요런 부분을 이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고 민원인한테는 이제 요런 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민원인한테 답변토록 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까? 일부는 뭐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없었던 거. 국장님, 본 의원이 없습니다. 23년, 24년 지금 관련된 이 14건의 민원 현황 중에서 예. 일부 민원은 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없는 민원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들이에요. 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한 기관이 대전 중구의회 아닙니까? 근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통보됐나에 관련돼서 전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민원 종결을 집행부에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게 민원의 종결 의미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인을 받아봤을 때는. 그 기관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기다려봐라. 요게 과연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종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시면은, 적극 건의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통지. 그 노력하겠다가 하는 그 형체가 어떤 거예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부 기관에 보냈으면은 이 수용 불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민원인들이 의회에다 민원 제기를 했다. 보통은 저희들이 그 시청, 구청, 또 중앙기관 그 민원인들이 거기다 제기하다 안 되면은 본위기에다 제공한다든가 총리실로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이분들이 의회에다 진정을 넣었다는 거는 집행부하고 이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살펴달라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종결을 할 때는 집행부에 이관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게 과연 적법한 행정 처리인지 또 민원인에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집행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뭐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조금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부와 체크를 좀 해서 진행 상황, 종결 상황까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조 요청 공문에도 정확히 진행 상황이라든가 종결 시점, 그다음에 종결 후에 의회에 이렇게 피드백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뭐 이 임시회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이 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좀 만들어서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때 그 처리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피드백 받고 그 피드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각 그 해당 상임위에 다시 알려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향후에 그 부서에 대한 추가 뭐 이제 그 질의라든가 할 수 있는 보조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 자료 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도 1월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이제 인사 독립이 되면서 이 소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들 불균형도 많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인사 협의에 대해서 좀 더 이 세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수차례 제가 아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지금 보실 때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2022년도 1월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그 사전에 이제 2021년도 12월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이제 인사 운영 협약을 이제 맺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인사 협약에 의해서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 교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 조직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지원팀을 새로 만들었고 또 집행부하고 인사 운영 협약이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진 쪽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들 그 인력 구성 현황을 보면은 네. 6급 이상 이제 정원 28명 중에 6급 이상이 9분 계세요. 네. 7급이 9분, 그다음 8급 1명, 9급 2명. 네. 되게 이 직급별로 되게 불균형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교류를 한다 치면은 네. 기관과의 기관 할 때 보통은 그 직급 맞춰서 1대1로 하시죠. 그게 원칙으로 거의 하시죠. 그렇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은 있습니다. 교류가 이 네. 구조 하에서 집행부하고 정확히 교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급 1대1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가실 분도 저쪽에서 오실 분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안 맞는 직렬이나 직급이 있더라도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상위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무할 수 있는 능력은 28분 중에서 이제 전문 분야 뭐 속기 부분, 정책 지원관, 뭐 공무직이나 요 부분들 다 빼고 나면은 실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4분, 5분. 다 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급 달고 계시고 그분들 제외하고 정책 지원관 5분 빼고 속기사 3분 빼고 운전직 빼고 공무직 2분 빼고 이렇게 하면은 28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무를 하고 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은 3명에서 4명? 이 정도거든요. 이게 의회 인사가 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그럼 국장님도 지켜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 개원할 때부터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또 해야 되고 또 이 지금 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근데 적은 인력에서 이게 독립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 들떠서 인사행정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 말씀드린 부분들, 이 하위 직렬이나 상위 직렬에서 조금 불부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협상을 잘 이끌으시고, 국장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손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양측이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좀 해서 인사에 서로 뭐 양보하고 소통하고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만 고집하지 않는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의회라는 좀 소규모 어떤 면에서 조금 한정된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어떤 뭐 이제 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없습니다. 뭐 전입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직원들은 그 전입시험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직원들이 시로 갈 수 있도록 그 전입시험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의회 직원들이 의회 행정만 하지 않고 통행정을 좀 알아야지 의원님들이 통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통행정을 좀 알으면은 좀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좋고 그래서 통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과 집행부와의 뭐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보고 이제 집행부 직원도 자치구 행정만 하지 말고 의회 행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파견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실무 세부 규칙을 좀 세부 운영 협약을 좀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교류나 파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집행부로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직급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예.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상을 좀 하시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서 또 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또 쌓아야 또 이 노하우도 생기고 또 이 업무 추진에 또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또 그렇습니다. 구정 발전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일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예, 예. 의원입니다. 그 앞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이제 의회가 독립이 되고 예, 소수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네. 이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예, 예. 우리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인사에 있어서도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의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의회가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영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짤막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중구의 예산을 최종 결정하고 또 잘 쓰였는지 점검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고치거나 또 없애는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또 구청에서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나 또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행정을 했다 하면은 따져보고 또 구청의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대책을 요구하고 그러죠. 네. 또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전반기를 보면은 김옥향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나 또 김석환 의원님이 이런 지적하신 문제 이런 것이 전반기 우리 중구 의회가 좀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국민들의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 언제 승진하셔가지고 저거 했죠? 7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후반기가 거듭나는 우리 중구 의회가 되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중구 의회의 예산을 봐도 집행부는 3점 몇 프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우리 또 중구 의회는 그렇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이런 예산 배정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부 못지않은 예산 편성으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정책 지원관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정관들이 가장 큰 많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특별시 의회에서 2024년도 2월 2일 날
정책 지원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 지원 인력제도 발전을 위해서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책 지원관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를 개정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혹시 배포했습니까? 아직까지 배포된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이제 교육하면서 그쪽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많이 좀 나눴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지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뭐 이제 의원 2분당 1명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11분 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5명만 정책지원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5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0.5명을 1명으로 이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갖고 그런 부분을 이제 조례를 아마 그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부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회 사무국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의회 사무과 아니면 사무국인데 거기에 이제 4급이라든가 4급에서 바로 이제 그 과장이 없이 팀장 6급으로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과장 제도도 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좀 들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왜 이 연구를 하냐면은 정책지원관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하는 의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예. 이 언급을 하는 건데 예.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의정 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면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근거가 이제 마련돼 가지고 전문인력 제도가 본격 이제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 기능, 입법 기능, 통제 기능, 주민대표 기능 등 의정활동 활성화가 전망이 굉장히 커졌다고 주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우리 의정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전문 의회실과 같이 협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0일 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근본 당의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